네, 시사인터뷰 오늘 듣고 계신 시간 8시 8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강희원 더 광주연구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더 광주연구원장이기도 하시고 더 민주 전국혁신회의 공동대표이기도 하시고 혁신도 있고 요즘 혁신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지금의 그 정가의 화두는 혁신입니다. 그렇습니다. 강희원 원장께서 생각하시는 혁신은 정치의 혁신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게 뭐 필연적으로 우리가 선거를 앞두고 있으면 네, 정치에서는 혁신이 소환됩니다. 네, 저는 이것을 정치 축제에 앞선 혁신 난장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혁신은 좀 시끄러워야 되고요. 또 혁신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 가진 것을 내어주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하지 않는다. 혹한 정치 투쟁을 통해서 또는 권력 투쟁을 통해서 시민적, 국민적 명분이 있는 그런 어떤 정치 담론을 제기해야만 혁신이 성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치 혁신에서 가장 큰 과제는 정치가 효능감 있게 작동될 수 있도록 그런 새로운 세력들이 정치의 큰 정치의 담론을 가지고 등장하게 만드는 것. 이게 이제 제가 바라보는 현재 한국 사회에서의 정치 혁신의 과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분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적 명분이 있는 혁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명분이라는 게 보는 쪽의 시각에 따라서 이쪽에서는 명분이 성립이 되지만 반대쪽에서는 아니다 그거 이렇게 해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우리가 지금 자칫 현재 정치 혁신의 그 목표를 공천 혁신에만 이렇게 국한해서 보면 이게 뭐 상대가 있는 어떤 싸움처럼 보여지는데 제가 바로 바라보는 혁신은 한국 사회의 난제들을 해결할 정치 집단, 정치 정당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세력은 등장할 수 있는 구조가 마련되어 있는가. 가령 예를 들면 우리 광주 지역의 문제이면서 전국적인 문제인 인구나 지역 소멸의 문제,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저출생의 문제. 그다음에 지금 서민 경제가 민생 경제 어렵다 하는데 그 민생 경제 안에서도 불평등의 문제. 또 누구나 얘기하지만 딱히 대안을 집중적으로 모색하고 있지 못한 문제가 이 기후 위기 시대의 에너지 대전환, 또 4차 산업혁명의 어떤 도래를 앞둔 기술 혁신 시대의 어떤 디지털 대전환,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좀 심도 높은 이 노선 경쟁, 정책 경쟁이 벌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럴 수 없는 지금 정치 구조이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총선과 대선이라고 하는 정치 축제 앞에 각 정당이 그런 해결하지 못했던 지난한 한국 사회의 과제들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세력의 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다양한 혁신의 주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민주 전국 혁신 회의를 바라보는 시선을 그렇게 바라봐달라고 이제 원하시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 세력의 반대편 쪽에서는 아니 그거 아닌 것 같던데 특정 누구를 위한 정치 집단 아니냐 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 더 민주 전국 혁신 회의는 이름에서 보여지듯이 혁신 회의입니다. 무슨 연대, 연맹, 네트워크 이렇게 하지 않고 회의라고 했던 것은 이제 전국 조직 17개 시도의 지역 조직을 지금 다 갖추고 있고 그래서 아래로부터 민주주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수직적 위계가 아니라 수평적 토론을 통해서 결정해가는 그런 조직인데요. 분명한 것은 집권하는 민주당의 네 번째 민주당을 만들겠다. 즉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 문재인 대통령까지 세 번째 민주당 집권이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 이재명 시대의 개막을 위해 준비하는
대선을 바라보고 지금 전국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네. 이재명 정치 세력이자 또 단순히 이재명 정부의 개막을 넘어서서 한국 사회의 정당 정치 혁신을 위해서 다양한 활동을 펼치는 시민 정치 결사체다. 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그 세대의 교체가 아니라 세력의 교체로 가야 되는데 그 세력의 교체를 가기 위해서 수평적 토론을 하면서 스스로 가지고 있는 그런 기득권을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내려놓지는 않을 거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내려놓지 않으면. 그래서 저희들은 원래 이제 뭐 언론에 회자되듯이 네. 50%의 물갈이를 주장한다. 네. 뭐 이렇게 하는데 네네. 주장은 맞습니다만 우리가 뚜껑을 열어보면 매번 총선 때마다 40%에서 50%는 자연 법칙에 따른 물갈이가 되어 왔습니다. 아, 현역 물갈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걸 좀 제도화하자. 네. 이게 갑론을박할 일들이 아니다. 그래서 제가 세대 교체란 말은 조금 위험하다. 왜냐하면 정치든 공동체든 시민운동이든 노장청의 조화는 인간 삶의 필수 조건이거든요. 네. 단순히 이 나이와 세대로 교체를 주장하면 혁신 구도에서 좀 불협화음이 나타날 수 있다. 네. 문제는 나이나 세대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30년 정도의 미래 먹거리, 비전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미래 담론에 동의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뭐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세대가 아니라 세력의 교체다. 세력의 교체다. 그게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지금 가야 되는데 제도적으로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그냥 잡음이 있었고 갑론을박이 있었으니 네. 자연스럽게 뚜껑을 열어보면 한 절반 정도는 물갈이가 되고 있는 게 지금까지의 흐름이었으니까 이런 흐름에 맞춰서 우리도 한번 제대로 한번 이제 정책을 좀 마련해 가보자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우리가 이제 다선 의원들의 험지 출마도 제안한 것은 우리가 무슨 3선 이상 의원들이 실력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어쩌면 그분들은 정치 고수시죠. 네. 그런데 4선, 5선 보면 16년, 20년 한 지역구에서 네. 정치활동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의 선수 한 번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4선이 5선 되고 5선이 6선 되는 게 적어도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나 국회의장, 부의장 했던 분들은 저는 이제 이선 후퇴에 준하는 어떤 새로운 어떤 정책 역할을 좀 해주십사 하는 거고 또 필요하다면 네. 험지에 가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이런 어떤 무도한 이 외교, 경제, 민생 파탄과 관련해서 민주당을 강화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한 석이라도 총선에서 압도적 승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정치의 고단수들이 험지에 가서 자기 실력 발휘하는 것이 그토록 그 정치 과정에서 얘기했던 선당우사이자 또 우리가 지금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우리 이명박 정부 때 늘 말씀하셨거든요. 네. 이명박 정부의 그 민주주의 위기, 경제 위기, 남북의 평화 위기 이때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단결해서 이 정권과 맞서서 어떤 민생을 회복하는데 싸워야 한다 했는데 네. 이제 그런 어떤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총선의 승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다선 정치의 선배들이자 이 최고의 실력가들이 험지로 출마해서 새로운 정치의 역사를 한번 만들어봐라. 이거 아니겠는가. 선수 하나 늘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건가. 국가적 차원에서 볼 때. 네. 이런 제안을 하는데 이제 당사자들께서는 네. 유쾌하지 않겠죠. 익숙한 거에서 낯서는 걸로 가라고 하면 누구도 유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여의도에서도 그렇고 지역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이제 누군가는 좀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싶어서 네. 그 어떤 정치적 득실 떠나서 전국적으로 다니면서
어쩌면 좀 가혹하지만 네. 시대는 그렇게 역사는 발전해 가는 것이 순리거든요. 네. 그래서 좀 개인의 정치적 욕망을 중심에 두지 말고 현재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인 구도와 진지를 만들 것인지 이런 데 조금 우리가 몰두하면 어쩔까? 네. 이런 게 이제 우리 더민정부의 혁신에 의해 바람입니다. 이 자리에 국민의힘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왔다 갔거든요. 예. 그렇군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것도 혁신이었고요. 네. 험지 출마였습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수도권 출마해라. 뭐 이런 뉘앙스였고 선점은 국민의힘이 먼저 해버린 것 같습니다. 험지 출마라든가 혁신 안 그렇습니까?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는데 네.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를 미리 출범시켜서 기존의 당헌 당규에 따른 정당 혁신, 공천 혁신, 정책 혁신, 또 미래정당으로의 어떤 도약 이런 것들을 이미 제출해놨고 단계에 따라서 지금 총선 기획단에서 네. 그걸 재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네. 국힘당이 선점한 게 아니라 네. 이제 후발주자로 후발주자. 새롭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인요한 혁신이가 시끄럽긴 한데 네. 조금 박하게 표현하면 네. 빈술의 요란함으로 끝날 것 같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이 없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혁신위는 의결권이나 집행권이 없습니다. 네, 맞아요. 또 인요한 제안이죠, 제안. 그렇죠. 예, 예. 인요한 위원장님 임기야 뭐 이제 11월, 12월이면 끝날 것이고 네. 이것이 현재 국힘당 안에서 그것이 합리적으로 수용되거나 관철되기가 쉽지 않고 특히나 영남에 있는 다선들을 수도권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막 던지긴 하는데 네. 심지어 그 김포시 서울 메가시티 네네. 이렇게 편입으로 예. 뭐 그 흔한 당정 협의 한 번 없이 막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선점된 듯이 정치 의제를 국힘당이 주도하듯이 보이지만 그 끝이 그렇게 바람직하게 끝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국민의힘이 이렇게 좀 빈수레가 요란하듯이 요란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민감한 부분을 던졌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혁신, 험지 출마, 다선 의원들이 희생을 좀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이제 얼마 있다가 민주당에서도 이제 해야 될 얘기입니다. 네, 네. 민주당도 요란스럽기만 하고 뭐 어떤 결과물이 또 안 나오면 어떡합니까? 어제 하나씩 그 김은경 혁신안 내용들을 좀 질서 있게 검토해서 네. 하나씩 발표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원래 민주당의 공천 규칙에 따르면은 그 선출직 공직자 평가해서 그러니까 현재 국회의원들의 성적을 평가해서 편하게 말씀드리면 네. 하위 20% 그러니까 100명 중에 20명에게는 경선 득표에서 20%를 감산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김은경 혁신안은 좀 달랐습니다. 네. 하위 10%에게는 40%를 감산하고 10%에서 20%는 30%를 네네. 20%에서 30% 사이에는 20%를 감산하자 했는데 이제 좀 절충해서 어제 하위 10%는 30%를 감산하고 그러니까 기존 규정보다 좀 더 조금 완화됐네요. 평가를 강화시킨 거죠. 강화시킨 건가요? 그렇죠. 이게? 네, 왜냐하면 20% 감산인데 하위 10%에게는 30%를 감산. 30%면 큰 겁니다. 예. 정리를 빨리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30% 감산, 하위 네, 10%. 예. 네. 그리고 하위 20%는 기존대로 20% 감산이니까 하위 10%에 해당되는 분은 본인 경선 득표의 20%가 감산되고 네. 또 여기에 신인들은 신인 가점이 20%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의 컷오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감한 겁니다. 국민들이 공개는 안 하지만 네. 본인한테는 공개합니다. 네. 본인한테는 공개한다. 예. 규정이 좀 복잡하지요. 예, 복잡하지만 네. 예, 어찌됐든 이제 혁신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예, 민주당인 것 같은데 네. 그런 와중에 지역 내에서도 이런 얘기를 좀 해보자 해서 이제 7인 7색이라는 토론회를 지역사회에서 하려고 했는데
유일하게 강의원 원장만 불참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토론회가 무산이 됐어요. 토론회는 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빠졌지. 그럼 정정하고 가겠습니다. 토론회 내용은 안 나오고 자꾸 불참 얘기만 나와가지고 토론회 내용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가요? 네. 제가 어떤 토론회에 제가 불참했다 해서 이게 언론에 나온 것이어서. 네. 그럼 본인이 직접 얘기해 주십시오. 왜 불참하신 겁니까? 네. 일단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참석했었던 발언한 것이 나온 게 아니라 불참 사실이 네. 언론에 공개됐으니까요. 네. 저는 이제 이 주최 측 정치개혁연대가 굉장히 이제 호남 정치의 혁신을 위해서 오래전부터 자발적으로 열심히 활동하는 단체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후보자들 도전자들 초대를 했는데 저는 어떤 토론회든 간에 합동 연설이든 토론회든 세미나든 간에 도전자들은 끊임없이 같이 가서 공부도 하고 자기의 정치적 입장을 정립해서 발표하는 장이 많이 열려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흔쾌히 승낙을 했는데 네. 나중에 내용을 알고 보니 네. 뭔가 좀 찜찜했어요. 어떤 부분이? 왜냐하면 도전자가 7명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데 7명만 추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나요? 그렇죠. 7명 특정하면 자칫 제가 보니 7인 7색이 아니라 시민들에게는 7인 1색으로 보일 수 있다. 특히 또 이재명 당대표님의 제가 특보로 있는데 마치 이게 친명계의 스크럼처럼 보여줄 수 있고 지금은 조금 그게 너무 이르다. 왜냐하면 거기에 들지 못한 다양한 후보들은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주최 측에 이렇게 7인을 특정해서 토론을 하는 것은 정치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어떤 그 일종의 라인업이라고 하죠. 옳지 않은 것은 주권자인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결정해 나갈 것 아니냐. 그래서 지금 조금 저는 참석이 어렵겠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게 당일 불참 통보라고 알려져 가지고 미리 한참 전에 조율을 했거든요. 아마 소통 과정이 조금 착오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정치적 해석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정치적 해석은 없었으면 좋겠다. 오해를 불러일으킬까 봐 나가지 않은 건데 그게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게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단 뭐 말씀하신 걸로는 지금 만약에 이런 토론회가 있으려면 정말 모든 후보가 다 나온 합동 토론회, 그렇죠. 단체로 그냥 다 모여서 하는 집단 토론회가 있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후보군이 예를 들어서 경선을 통해서는 이제 좀 좁혀지면 그때는 이런 게 좀 필요하긴 할 텐데. 그렇죠. 7인 7색에 빠진 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런 걱정을 하신 거네요. 그렇죠. 불공정한 거죠.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참여하는 분들보다 빠진 분들의 마음.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 그 빠진 분들께 미리 전화까지 다 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가 14일에 했었던 그 토론회는 잘 치러졌습니다. 예, 잘 치러졌고 또 해프닝이 좀 있었는데 오해가 없으시길 바란다는 본인의 얘기였습니다. 자,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이제 정치에서 이제 달려야 될 텐데 본인의 어떤 각오 같은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출판 기념회를 10월에 했었는데요. 책 제목이 큰 정치의 부활입니다. 간절히 염원하는 게 있습니다. 호남 정치의 존재감이 사라졌다는 시민의 질타가 곳곳에서 많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이후에 호남 정치의 복원과 부활. 그래서 전국적으로 정치에 큰 과제를 던지는 호남의 정치에 큰 무게감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 길에 함께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원 더 광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